우리는 뭐 풀러 가죠? 그래요. 문제가 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 기초를 이제 단단히 다져놓고 요 문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짝 바꿔서 나오는지 그거를 잘 찾아야 여러분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보물 노트 이게 줬죠, 그죠? 그럼 보물 노트만 보면 이렇게 암기사항만 보지 말고 그 암기사항에 해당되는 그 기출문제를 그 밑에다 실었잖아요.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풀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문제를 풀러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중요해요. 암기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암기사항에 어디에 적용되는 건지 그게 더 중요해요. 지적법, 등기법. 그것만 여러분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장인데요. 자, 우리 3장 이제 등기 절차 이제 총론장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우리 교재. 그러니까 1장, 2장은 거의 잘 안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나오도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들은 그 3, 4, 5장에서 이제 다 우리 등기법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등기 절차 이제 총론당인데, 우리 등기는, 등기 개시 방법이 신청주의가 원칙이죠. 그죠? 우리 신청할 때, 우리 당사자가 가서 신청하잖아요. 매도인, 매수인.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청한다고 그러죠? 공동. 예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고요? 단독. 근데 이 신청주의 한 분파로서 예외가 아닙니다. 개인이 가는데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관공소가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을 관공소에 뭐라고 그래요? 촉탁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관공소탁은 신청주의 한 분파이기 때문에 이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신청주의 이제 예외로서 우리가 신청도 하는데 등기관이 스스로 하는 등기를 어떻게 하죠? 직권하고요. 법원의 명령에서 등기가 강제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등기관이 등기를 각하하면 우리가 구제 방법이 이의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이의신청을 법원에 가서 하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판단했더니 등기관이 각하한 게 잘못돼 있어요. 그럼 법원이 명령이 떨어져요. 등기를 실행하는 명령. 거기에 나중에 이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강제되는 경우에. 그래서 이건 이제 중요하지 않고, 자, 이제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 있고, 관공소가 이제 촉탁. 그래서 등기소 입장에 보시면, 이렇게 매도인, 매수인, 갑과 을이 당사자 신청, 법원들이 관공소가 촉탁, 등기관이 직권을 하는 등기들이 있다. 그렇고요. 그래서 그 밑에 페이지에 지금 219쪽에 보시면, 그 신청지의 원칙 이렇게 써 있죠. 첫 번째 좀 볼까요?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소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법률에 이제 다른 규정이 등기관이 직권을 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자 우리 당사자의 신청인데 거기에 여러분 그거 보세요. 그 동그라미 2번 잠깐 가볼게요. 2번 있어요? 네. 자, 신청지 원칙상 등기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에서 등기 신청을 강제하는 것은 사적 자치에 위반된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러나 부동산 등기 특별법이나 또는 등기법상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3번에 이제 우리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요 책에는 지금 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선, 우리 표지부에서 신청 의무가 있는 건데, 등기법상. 한번 봤어요, 우리 지난주에.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 있었거든요. 지목 바뀌고 면적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멸실 등기 이런 것들은 표지에 하는 거기 때문에 대장이 먼저 바뀌어서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달 내? 한 달 내에 달한 의무를 부과해요. 안 하면 종례는 과태료가 있는데 지금 과태료는 존재하지 않고요.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아까 모두 생략 등기나 중간 생략 등기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요. 이걸 막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의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의 신청 의무를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60일인데 우리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갑이 건물을 신축해서 처음 가서 하는 게 보존 등기죠. 그죠? 보존 등기를 하든지 말든지는 원칙적으로 의무가 없어요. 10년 만에 가도 돼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뭐 했을 때? 그렇죠. 팔았을 때, 이렇게 매매로 오래한테 이렇게 팔았을 때는 그 보존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며칠 내? 60일 해다 의무로 부과해요. 이걸 위반하면 특별법은 과태료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나중에 이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쌍무계약 매매냐, 편무계약 증여에 따라서 60일은 같은데 기산일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매일 때는 현재 잔금 지급을, 즉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돼서 60일 해야 되고, 자 편무계약 증여는 증여의 효력이 발생 60일 해야 돼요. 만약에 안 하면 이것들은 과태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부동산 표시나 표시 변경 늦게나 멸시 늦게는 몇 달 내다? 한 달. 과태료는 없다. 우리 소유권 본액기는 원칙은 없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이 팔았을 때 그때는 이렇게 보존 계약 가능하다 60일 해달라. 이전 계약은 쌍무계약이냐 편무계약이냐 따라서 이렇게 기산일이 조금 다르다. 60일은 맞지만 그 내용들인데 왼쪽에 여러분 참고라고 써 있어요. 참고 있죠. 참고 보세요.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라고 써 있나요? 또 멸실 등기라고 써 있어요. 이때는 몇 달 내에 해달라고 돼 있죠. 한 달 내에 그 신청할 의무를 부과하고 돼 있죠. 여러분 우리 보물노트 한번 가볼게요. 보물노트에 39페이지인가요? 38페이지네요. 38페이지. 17번 듣기 있어요? 찾았나요?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듣기 있죠? 지목 바뀌고 면적 바뀌는 거라고 써 있죠? 거기 단독 신청인데 몇 달이라고 돼 있죠? 한 달에. 과태료 없다고 돼 있죠? 여러분 쭉에다가 39페이지 21번 보세요. 멸실 등기는 그 부동산에 전부 멸실 써 있죠. 이것도 단독이라고 써 있죠. 몇 달이라고 돼 있죠. 여기도 신청 의무가 있는데 한 달이라고 써 있죠. 과태료는 없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지에 부여하는 그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나 멸시 등기는 한 달 내라는 거예요. 근데 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과태료. 여기는 없는데 우리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는 60일 했었죠. 그죠? 그것들은 과태료 있다. 그거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그럼 이제 페이지 넘어갈게요. 219페이지. 두 번째. 관공서에 뭐에 의해서 하는 등기가 있죠? 그렇죠. 촉탁에 의해서 하는 등기가 나오죠. 그죠? 자, 우리 관공서라고 하면 대표 선수는 이제 법원들이거든요. 법원들이 등기소에 신청한 것을 촉탁인데 거기에 대상 등기는 그 처분 제한 등기라고 나오거든요. 네 가지인데 뭐죠?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우리 경매를 매각이라고 하죠. 그죠?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 또 경락인이 인수하지 않은 그 부동산의 말소 등기, 또 우리 임차권 명령 등기라고 써 있어요. 이거 다 해달라고 다 어디 찾아간다고 그죠? 법원. 그럼 법원이 등기소에 부탁하는 걸 뭐예요? 촉탁. 이러면 볼게요. 거기 자 거기 뭐죠? 넓혀보기 써 있어요? 네, 넓혀보기 보겠어요? 촉탁 등기라고 써 있죠? 경매라고 써 있죠? 네, 그 다음에 경락대고 안납후 경락인 앞으로 소유권 이렇게 써 있죠. 또 경락대금 이렇게 써 있죠. 또 바로 밑에 경락대금 써 있나요? 무조건 그렇게 나오면 다 촉탁이라니까요. 또 가압류 가처분 등기 써 있어요. 또 임차권 명령 등기라고 써 있나요? 자, 이런 것들은 다 법원이 등기소에 뭐 한다고요? 촉탁으로 행해지는 등기들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나중에 이 관공서에 촉탁 등기할 때 조금 특색이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 잠깐 가볼게요. 우리 관공서 촉탁은 신청주의 한 분투하기 때문에 등기는 신청에 관한 등기를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갈 때는요, 등기소에 출석해야 되거든요. 근데 관공서에 법원에 가압류가 들어올 때 하루도 수백 건이 가압류가 들어오거든요. 그 1, 2 등기소에 가면은, 자, 우리 출석해서 가면 비용이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니까 우편에 할 수도 있어요. 뭐에서? 우편. 또, 우리 관공서도 집을 사고 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관공서는 거래 주체로 공동으로 가서 할 수 있고요. 이 특징들이에요. 그리고 관공서가 등기로 갈 때는 관공서들은 본인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가져가야 될 등기필 정보와 인감 이런 것은 제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재 제일 위에 보세요. 219쪽에 관공서에 촉탁 써 있어요. 한번 볼까요? 등기 절차는 관공서가 촉탁에 따라서 개시된다. 근데 촉탁에 따른 등기는 신청에 가름해서 촉탁이라는 관공서의 일방적 행위에 따른 특색이 있을 뿐 원칙적으로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바로 밑에 보세요. 자, 우리 촉탁이 등기는 신청주의 범주에 속한다고 하기 때문에 촉탁하지 않고 권리자와 의무자가 돼서 어떻게 가서 신청할 수도 있다? 그렇죠.
공동으로 가서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써 있죠. 자, 여러분 잠깐 요거 보물노트에 40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40페이지에 보물노트 가압류 가처분이 다 관공서가 뭐하는 등기들이죠? 촉탁이라고 써 있죠. 그럼 우리들이 신청으로 가면 안 된다 X 써 있죠. 근데 오른쪽에 쭉 오다가 보세요. 가압류 등기 우편으로 가능하다고 써 있어요. 예? 거래 주체로서 공동 신청도 가능하다고 돼 있죠. 디귿은 나중에 볼 거고 거기 등기필 정보와 인감은 가져가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정도 이제 하시고 자 다시 219쪽에 보세요. 우리 신청지에 예외가 있죠, 그죠? 자, 우리 신청지 예외로서 등기하냐 어떻게 하는 등기가 있다고요? 직권하는 등기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요 우리 교재에 직권을 한 등기가 어디가 있냐면 415페이지를 적어놓고 415페이지에 가보세요. 우리 교재에 415쪽. 415쪽에 등기하냐 어떻게 하는 등기 써 있죠? 직권으로 하는 등기가 써 있죠. 직권한 등기가 있는데, 자, 이 직권으로 한 등기는 대부분 여러분 다 배웠어요. 직권 등기는. 이 보물 노트 한번 볼게요. 34페이지에. 자, 직권에 의해서 보전 등기 해주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지금 34페이지 왼쪽은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신청 방법 써 있죠. 단독 공동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오른쪽에는 직권 촉탁이라고 써 있죠. 그 밑에 이제 쭉 오다 보면 직권 등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1번에 직권에 의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 해주는 경우 나와 있나요? 네 가지라고 있죠. 무슨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명령 등기. 이거 다 법원에 뭐죠? 촉탁으로 왔죠, 그죠? 근데 여기 때 미등기된 건물일 때는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요등기 해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이 우리 교재 415쪽에 가로 1번에 있는 거죠. 415쪽 있어요? 네, 415쪽 보세요. 등기하는 미등기된 부동산에 법원의 촉탁에 따라 이렇게 써 있나요?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가압류, 가처분, 경매 써 있죠. 또는 임차권, 그 명령이라는 자가 들어가야 돼요. 임차권 명령 등기. 그래서 임차권 등기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 명령자라는 게 더 들어가야 돼요, 정확히. 임차권 명령 등기가 촉탁이 들어올 수 있죠, 그죠? 그럼 등기하니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이등기 해줬잖아요. 네? 자, 여러분 거기에 2번에 지금 지역권 등기라고 써 있어요. 자, 여러분 10번 등기 가봐요. 저 우리 그 36페이지에 자, 36페이지에 보물로도 지금 같이 보는 거예요. 확인만 하는 거예요. 다 본 거. 자, 지역권 등기 써 있죠. 응? 거기 오른쪽에 여러분 지역권 등기들하고 직권 부분 밑에 내려오는 거 있어요? 자, 우리 어느 등기소에 가서 신청으로 갔죠? 지역권 등기 달라고? 승역지. 그럼 요역지에 지역권 등기 있었죠? 요걸 등기하니 어떻게 해준다고요? 직권. 거기 지금 415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가로 2번에. 있어요? 자, 볼까요? 등기하니 지역권 등기를, 승역지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였을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직권 이렇게 써 있나요? 어디에 한다고요? 요역지에. 맞아요? 그럼 요역지의 등기부의 다음 사항들을 직권으로 이렇게 적는다는 거예요. 자, 3번은 나중에 볼 거고 4번의 경정 등기를 직권해 주는 게 나오죠? 자, 여러분 요게 19번 등기예요. 여러분 38페이지에 가보세요. 38페이지에 20-1번 있어요? 응? 직권 경정 등기라고 써 있죠? 경정 등기는 일부가 원시적인 착오로 잘못된 거 고치는 거죠? 그걸 등기관이 스스로 고쳐주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누가 착오로 잘못 적은 거? 등기관. 지체 없이 고쳐준다고 그랬죠, 그죠? 그 내용이 지금 415페이지에 가로 4번이죠. 있어요? 보세요.
자, 등기한이 등기에 차고 빠진 부분이 등기한의 잘못으로 인한 것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직권으로 경전 넣게 한다고 돼 있죠?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서 필요하다. 지금 다 보고 온 내용이죠? 여러분, 지금 그 6번 보세요. 5번은 안 봐도 돼요. 6번 있어요? 변경 등기 써 있어요? 자, 7번 가볼까요? D페이지에. 7번 변경 등기 써 있나요? 아니요. 요거 지금 여기 416페이지에 6번, 7번 있죠? 이 지금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해주는 경우가 두 가지 있거든요. 주소 변경 등기를 18번 등기예요. 우리 18번 등기 가볼까요? 38페이지에 그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써 있어요? 그 가로초로 그 주소 있었죠? 그 오른쪽에 직권 이렇게 써 있나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즉 주소 변경 등기를 직권은 이게 두 가지 있었죠. 소유권 무슨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고 또 뭐가 명칭이 바뀌면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면 그게 여러분 교재에 416페이지에 가볼게요. 416페이지 6번은 뭐의 명칭이 바뀌면 행정구역. 대전시가 대전광역시로. 맞아요? 그래서 416페이지, 5페이지, 15페이지에 6번이죠. 415페이지 6번은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바뀌면 등기한이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나 등기 명의 주소 변경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D페이지에 볼게요. 소유권 무슨 등기로 갔을 때? 그렇죠. 이전 등기 있었잖아요. 그죠? 소유권, 우리 법무사한테 한마디 외치고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직권 해가지고 등기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명인의 주소 변경으로 신청서상의 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첨부 정보로 제공된 주소 증명 정보에 의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신청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어떻게? 직권으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해준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거 보시고 여러분 지금 말소 등기를 직권을 해주는 것은 그 8번은요. 여러분 21번 등기 가볼까요? 21번 등기. 자, 우리 말소 등기 직권해 주는 게 있죠. 오른쪽에 몇 호 직권 말소하죠? 29조 1호하고 2호. 또 니은이 있죠. 니은.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 등기 있었죠? 이거 직권으로 말소했었죠. 응? 자, 이것은 가등기에다가 무슨 등기로 가면? 본등기로 가면 중간 처분 등기 어떻게 말소?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돼 있죠? 자, 여러분, 그게 지금 8번, 9번, 10번이에요. 자, 우리 416페이지 8번 있어요? 예, 이게 이해관계인 등기죠. 그죠? 보세요. 자, 등기를 1번 말소할 때 이해관계 있으면 뭐가 필요했더라? 승낙서. 그럼 2번 볼게요. 이때 등기한이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 제3자 명의 등기는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자, 여러분 9번은 아까 몇 호만 직권 말소? 29조 1호하고 2호. 그게 9번이잖아요. 보세요. 등기한이 등기를 마친 후 등기가 29조 1호 관할 위반 등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해당되는 걸 발견하면 권리자 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한 달 내의 기간을 정해서 기간 내에 이의 진술하지 않으면 말소한다고 통지 주는데 2번 등기는 한 달 내에 이의 진술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하면 1호 2호의 위반 등기를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한다고 써있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10번 볼게요. 자, 등기하는 가등기이겠다가 무슨 등기로 갔을 때? 본등기로 갔을 때, 그죠? 거기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서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있었죠? 맞아요? 그게 여러분 14번 등기와 같은 거예요. 14번 있어요? 다음 페이지 418페이지. 자, 요거 14번 등기는 요거 여러분 보물노트 한번 보세요. 보물노트 38페이지에 25번에 39페이지에 가등기에서 본등기 써 있어요? 거기에 보세요. 자, 중간 처분 등기 다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써 있죠? 근데 1번에 소유권, 기억은 소유권은 대부분 다 직권 말소 있었죠? 근데 가등기 전과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 등기는 직권 말소되지 않고요. 근데 니은에 용의권이 있었죠? 용의권은 같은 무슨 권만? 용의권만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근데 저당권은 직권 말소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내용이 지금 418페이지에 그 1번, 2번은 용의권이에요. 무슨 권? 용의권은 같은 용의권만 직권 말소한다는 게 1번, 2번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네. 지금 여러분 1번은 용의권이죠? 같은 용의권만 직권 말소한다니까 그 박스에. 맞아요? 근데 2번은 용의권이 아니죠? 박스에. 용의권들이 아니잖아요. 이건 직권 말소되지? 안 했었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해 못했어요? 이해했죠? 1번, 동그라미 1번 보세요. 14번에 1번. 등기한이 지상권, 전세권, 임차, 이게 용의권이죠. 어? 용의권에 가등기했다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용의권에 본등기 있죠? 다음 동일한 부분은 직권 말소, 같은 용의권이잖아. 이것만 어떻게 말소? 직권. 근데 2번도 용의권이죠. 그죠? 근데 이건 직권 말소되지 않는 것들이잖아. 맞아요? 그럼 용의권이 아닌 것들은 직권 말소되지 않죠. 대부분 소유권 이전하고 저당권 이런 거 직권 말소 않잖아요. 근데 3번은 무슨 권이죠? 저당권. 아까 저당권은 직권 말소하는 게 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저당권 설정,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다가 저당권의 본등기더라도 가등기, 본등기 전에 맞춰진 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이 되지 않죠. 맞아요? 자, 그리고요, 앞에 두 가지는 이제 본 거죠. 11번은요, 여러분, 우리 11번은 수용 기억나시나요? 수용에서 소유권 이전 느낄 때 가볼게요. 36페이지에. 35페이지에. 보물노트. 자, 5번 느끼 써 있어요? 네. 자, 수용에 한 소유권 이전 느낄 때 다 직권으로 말소되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근데 뭐와 뭐는 직권 말소지 않았어요? 상속과 지역권. 두 번째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먼저 걸러올게요. 하나부터. 환매 특약 등기 7번 있죠? 응? 거기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있었죠? 환매권을 뭐하러 갔을 때? 행사. 그 얘기가 여러분 그 보물 노트에 저기 페이지 우리 그 기본서에 417페이지에 11번 보세요. 11번 있어요? 자, 등기한이 수용이죠. 그죠? 수용에서 소유권 이전 느끼 할 때, 그죠? 그 부동산의 등기 부정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처분 제한 느끼 다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근데 여기는 하나만 나와 있죠.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무슨 권? 지역권과 상속 등기 이런 것은 직권 말소되지 않는다. 맞아요? 자, 그 뒷페이지. 하나 더 보면 끝나는 거죠. 아까 환매 등기 말소 직권은 게 있었죠? 환매권을 뭐하러 갔을 때? 행사. 행사했다는 것은 권리 취득 등기한 거죠.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환매에 따른 권리 취득 등기를 마치면 등기한은 어떻게? 직권으로 환매 등기를 말소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권을 한 등기 쭉 본 거 확인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옆으로 본 거. 그 직권 부분. 자, 그럼 거기 직권 등기가 거기에 나와 있고 이제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예, 자, 219페이지에 그 신청지 예외까지 지금 본 거죠. 그죠? 자, 그 D페이지에 220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요거 하나 중요하게 나오는데 그 등기 신청 행위 써 있어요? 응? 예, 위에 한번 볼까요? 우리 등기 신청 행위는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해서 등기를 요구하는 절차법상 의사표시로서 등기 신청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 즉 등기 신청이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자격이 있는 자들이 등기 특정 내용의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 행위인데 저 밑에 신청 적격이라고 써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볼까요? 등기 신청 절차란 등기 신청 절차의 당사자, 즉 가로에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으로서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을 의미하는데 권리 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자연인부터 해가지고 뒷페이지에 그 전통 사찰까지 쭉 나오죠. 자, 자, 이 얘기는 요 얘기예요. 줘보세요. 자, 우리 등기부에 이제 이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올라갈 수 없는 사람과 단체가 있어요. 자, 민법상의 권리 능력 문제인데, 자, 여기 보세요. 왼쪽은 지금 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민법은 권리 능력자가 인이라고 하죠. 그죠? 인에는 무슨 인과 무슨 인이 있죠? 자연인과 법인. 그럼 자연인은 사람한테 하면 두산인지 미성자든지 뭐 외국인이든지 다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법인이 뭐죠? 회사들이잖아요. 그죠? 삼성 주식회사 있죠. 그죠? 재산 엄청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인 중에서 공법인이라고 나오거든요. 공익적 목적으로 법인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예요. 근데 지방자치는 선거로 뽑는 단체만 지방자치거든요. 어디냐면 시군구예요. 자, 은평구청이 은평구의회를 주게해서 은평구청명으로 동작구청명으로 등기부 이름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하급 단체인 읍이나 면이나 동이나 리 이것들은 지방자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가련동 이런 명으로는 등기부 이름이 올라갈 수 없어요. 은평구청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인이 아닌데 인정해 주는 경우가 하나 나와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라고 나오거든요. 들어봤어요, 민법에? 그 대표 선수가 누구들이죠? 종중. 우리 종중도 재산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종중명으로 얼마든지 등기부에 이름 올라갈 수 있어요. 다만 종중 재산을 등기로 갈 때는 사람이 가야 되니까 대표자들이 가서 신청으로 가요. 그렇지만 그 재산이 대표자가 아니죠, 그죠? 그 등기부상은 권리자 문자는 이렇게 종중 이렇게 올라가요. 대표자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표자는 신청으로만 가요. 근데 자, 우리 나중에 하나 이제 안 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나오는데,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조합이라고 있거든요. 조합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민법상 조합이 있고 특별법상 조합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민법상 조합은, 자, 우리 조합은 계약의 한 형태거든요. 매매, 증여, 교환 이게 계약이죠. 그 중에서 이제 민법상 조합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약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민법상 조합명으로는 절대 등기부 이름이 올라갈 수 없고요. 민법상 조합이 재산을 이렇게 취득할 때는 이렇게 조합원들 명으로, 개인들 명으로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 형태를 합의라고 그래요. 합의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명칭만 조합이고 특별법상 조합인 조합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농어협동조합, 재건축조합 이렇게 있죠. 그죠? 농협협동조합 이렇게 뒤에는 조합이라 있지만 농협법에 보시면 농협은 법인으로 한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현재 농협들 점포들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농협명으로 재건축 조합명으로는 등기부 이름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등기부 이름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못 올라간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볼게요. 왼쪽에. 자, 지금 자연인 다 올라갈 수 있죠? 법인, 국가나 지방자치, 시, 공고까지 다 올라갈 수 있고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종중, 교회, 뭐 전통 사찰 다 올라갈 수 있는데 신청인은 대표가 하지만 그 권리자무자는 사단, 재단으로 종중명으로 올라간다. 에? 근데 올라갈 수 없는 사람 나왔어요.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안 되고요. 학교는 이게 사람이 아니고 유경시설 영점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무슨 하나 고등학교 이렇게 등기부 이름이 올라갈 수 없어요. 그 법인명으로 그 나중에 재단 법인명으로 올라가게 돼 있고, 그리고 아까 읍면 리동 안 됐죠? 민법상 조합 안 된다고 그랬죠? 민법상 조합 안 되고, 근데 특별법상 조합인 농협이나 정비사업 조합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 사람들은 등기부 이름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 지금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걸 암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행성군 무슨 면에 가면 민족사관학교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암기할 때 읍면에 있는, 어디에 있는? 민조라는 태학교는 신청 적격이 없어요. 그래서 읍면에 있는 민조라는 태학교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올라갈 수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있는 사람은 없다 이러면 안 되고, 없는 사람을 있다 이러면 안 돼요. 거기 이제 있다 없다 이렇게 쭉 나와요. 한번 볼게요. 책, 교재 221조. 자연인 보세요. 원칙.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모든 자연인은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이 있어서 권리자 의무자 될 수 있다. 근데 태아는 안 된다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고 법정되는 데 있을 수 없어 태아의 등기 신청 적격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의 권리 의무의 주체이기 때문에 아까 삼성전자 얼마 뒤에 권리자무자 될 수 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 있죠? 자, 공법인 보세요. 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기 명의 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는 시, 군, 구만을 의미하지 읍면, 리동을 할 수 없다. 예, 자연부락은 나중에 볼 거예요. 근데 가로 4번 볼게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써 있어요? 예, 자, 법 26조 1항은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 있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는 그 사단, 재단을 권리자, 의무자로 한다고 함으로써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등기 신청 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자, 밑에 학교 보세요. 학교. 사인이 설치 경하기 있는 사립학교는 자, 등기법에 규정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명으로는 그 학교를 대표한 학교장이 등기할 수 없고 그 설립자 명으로 해야 된다고 돼 있죠? 자, 넘기셔서 가볼게요. 자, 학교 안 된다고 아까 했었고요. 자, 조합 보세요. 조합 있어요? 조합은 아까 나눠줬죠, 그죠? 아까 민법상 조합은 안 됐죠? 그래서 민법상 조합은 등기 신청에 당사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민법상 조합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이기 때문에 조합명으로는 등기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명으로 합의한다. 근데 다만 특별법상 조합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아까 농협과 재건축 조합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질상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조합명으로 등기할 수 있다. 우리 전통 사찰, 절들 다 재산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얼마든지 전통 사찰 명의로 등록된 사찰들은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오른쪽에. 자, 우리 등기는 어떻게 가서 신청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공동으로 가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공동이라는 개념은 권리자, 의무자가 가는 거라고 돼 있죠? 근데 그 제일 밑에 223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절차법상 의미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그 D페이지에 가볼게요. 그 실체법상 의미 이렇게 써 있나요? 네, 자, 이 얘기는 이제 뭐냐면요. 자, 우리 등기 이제 권리자, 의무자 개념이 나오는데 이 권리자, 의무자 개념이 절차법 이제 등기법상이에요. 권리자, 의무자과 실체법, 민법상의 권리자, 의무자 개념이 조금 달라요. 우리 등기법상 권리자는 등기한이 등기부 보고 그 권리를 취득하거나 뭘 보는 사람? 이득 보는 사람이고 이게 권리자고요. 의무자는 등기부에 등기가 됨으로써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자들이 의무자인데 이에 비해서 민법상은 등기는 공동으로 갈 때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한테 등기소 같이 갑시다라고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자가 권리자고 청구권의 협력자가 의무자로서 대부분 등기법상과 민법상의 권리자, 의무자 일치하는데 항상 일치하진 않아요. 인수 청구권 행사할 때는 일치하지 않거든요. 자, 이런 겁니다. 자, 갑이 이렇게 건물을 신축해서 보존하게 된 것을 을한테 팔 때, 자, 을이 매도인이고 갑이, 자, 을이 매수인이죠. 자, 우리 등기법상 등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느낄 때, 그죠? 자, 우리 등기 권리자는 누구 있었죠? 매수인이죠? 맞죠? 했잖아요. 의무자는 뭐죠? 매도인 의무자죠. 그죠? 근데 대부분 누구한테 등기소 같이 갑시다라고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까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그럼 이 사람이 권리자고 의무자 맞죠? 그죠? 청구권자고 협력자니까. 문제가 없는데. 근데 거꾸로예요. 자, 이 갑이 이 집을 파는 이유가 지금 1가구 3주택이라 몸살할 재경이에요. 세금 때문에. 야, 가봐, 오라. 나 지금 세금 때문에 몸살할 재경이다. 잔금 치렀으니까 빨리 가져가. 그랬더니 그래요. 우리 그 곰이 내 곰이래요. 나 앞으로면 나도 1가구 3주택이야. 안 가져가네. 그때 거꾸로 이번에는 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등기를 가져가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등기를 인수해 가라는 인수 청구권, 수취해 가는 수취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민법 배웠을 텐데. 근데 인수 청구권 행사할 때는 매도인은 등기법상 의무자지만 민법상은 청구권 행사했으니까 권리자고, 매수인은 등기법상 권리자지만 민법상은 청구권의 협력이 되게 의무자로서 이때는 항상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은데, 그럼 우리가 여러 등기를 할 때 누가 등기법상 권리자고
의무자인지 다 보고 왔어요. 우리 지금 다 보고 온 거예요. 공동할 때 다 보고. 우리 매매로 인한 소유권 어떻게 매수인이 뭐죠? 권리자. 매도인이 의무자. 매매 반대가 환매죠. 환매는 권리자 의무자가 바뀐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거 각종 권리가 발생하는 설정 등기와 말소 등기는 권리자 의무자 바뀌었죠. 전세권 설정할 때 권리자가 누구죠? 전세권자. 의무자는 전세권 설정자. 말소 등기는 반대죠. 그죠? 그리고 이거 여러분 증액 감액 변경 등기 기억나나요? 자, 전세금이요. 저당금이요. 자, 3억이 있을 죠. 그죠? 저당권자 3억 받죠? 5억으로 증액될 수 있죠? 증액되면 권리자가 누구죠? 저당권자가 권리자죠. 의무자는 저당권 설정자죠. 감액은 반대되겠죠. 우리 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기억나나요? 여러분, 우리 소유권 이전 가등기했다가 제3자가 사갈 수 있었죠. 가등기했다가 본등기 의무자들은 가등기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였어요. 제3취득자가 본등기 의무자였어요. 여러분, 제가 약혼하고 결혼 사람에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본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 권리자고 본등기 의무자가 가등기 의무자지. 제3취득자는 직권으로 말소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본등기 주지 않아요. 그래서 본등기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 권리자 되고 가등기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 되지 제3취득자가 되지 않는다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죠. 이 환매 등기 할 때 설정 등기 다 벌써 증액함에 그 과등기했다가 본등기 할 때 본 거고 이 저당권 여러분 이전 등기 할 수 있었죠. 양도인이 의무자가 양수인이 권리자를 했었잖아요. 그런 거 다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225페이지에 보면 권리자 의무자 구분 써 있어요? 거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권리자 의무자 개념은 공동 신청할 때 권리자 의무자가 있겠죠. 단독 신청할 때는 권리자 의무자가 없어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공동이에요, 단독이에요? 단독이에요. 그럼 권리자 의무자 없어요. 거기 지금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수인이 권리자, 매도인이 의무자죠. 근데 쭉 밑에 환매라고 써 있죠. 환매는 권리자 의무자 바뀌죠. 여러분 거기 증여 안 봐도 되고 상속과 수용은 단독이니까 권리자 의무자 없어요. 그죠? 근데 전세권 설정 등기와 전세권 말소 등기는 권리자 의무자 바뀌죠. 전세권자가 권리자 설정 등기할 때는 설정자가 의무자인데 말소 등기는 바뀌었죠. 임차권 설정 등기와 임차권 말소 등기도 권리자 의무자 바뀌었죠. 왼쪽 있는 거 다 본 건데요. 여러분 잠깐 6번 보세요. 다른 것도 다 본 건데 왼쪽에 6번 있어요. 채권의 증액의 변경 등기 써 있죠. 보세요. 채권의 증액되는 저당권 변경 등기로 인해서 그죠?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저당권 설정자가 뭐가 되고 의무자 되고 증액할 때는 맞죠? 저당권자가 뭐가 되죠? 권리자가 된다 이렇게 써 있죠. 이거 7번 안 봐도 되고 오른쪽에 8번 볼게요. 저당권 이전 등기라고 써 있어요. 감명의 저당권 등기를 을에게 이전했죠. 그러면 저당권을 상실하는 갑이 뭐가 되고 등기? 의무자. 이전받은 자는 양수인이 을이 뭐가 되죠? 권리자. 양도인과 양수인 다르죠. 그죠? 자, 그것 좀 보시고. 자, 근데 하나만 더 보고 마칠 건데요. 그 뒷페이지 것만. 자, 우리가 지금 다 등기는 무슨 신청의 원칙이죠? 공동. 근데 예외적으로 단독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단독으로 가서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다 보고 왔을까요? 안 보고 왔을까요? 다 보고 왔어요. 어디서 보고 왔냐면, 자, 요거 이제 보물로또 가보죠. 보물로또. 하나만 안 보고 오고 다 보고 왔거든요. 34페이지부터 가볼게요. 자, 그 단독 신청이 왼쪽이 있죠. 그죠? 단독 신청 한번 볼게요. 매매를, 소유권 1번에 뭐죠? 소유권? 어떻게 신청이라고 돼 있죠? 단독. 자, 여러분 3번 가볼게요. 3번. 상속 써 있어요? 어떻게 신청이죠? 단독. 근데 4번 유증 있어요. 유증? 유증은 단독이에요. 공동? 공동이라고 돼 있죠? 자, 5번 수용 기억나나요? 수용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단독 써 있죠? 여러분 쭉 오다가 8번 신탁 등기 써 있어요? 누가 가서 단독 신청이라고요? 수탁자가 가서 단독 신청이다 이렇게 써 있죠? 다 여러분 공동이다가요. 여러분 17번 등기로 가보죠. 17번 등기 써 있어요? 38페이지. 자,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 있었죠? 여러분 계약일 때가 내가 공동이라고 했죠, 그죠? 이건 공동, 단독. 자, 18번 있죠, 그죠?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있었죠? 단독, 공동, 단독. 근데 여러분 아까 권리 변경 등기 있었잖아. 전세금 증액 감액하는 거. 이건 계약하니까 단독, 공동. 자, 여러분 21번 가볼게요. 말소 등기 공동이 원칙이죠? 근데 단독으로 가서 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잖아요. 무슨 불명? 혼사 불명은 단독으로 말소하죠?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의 말소, 사망하면 소멸한다는 권리의 말소, 무슨 불명? 소지 불명은 재권 판결받아서 단독으로 가서 말소할 수 있었죠? 여러분 하나 안 봤는데 22번에 멸실 등기도 단독이라고 써 있죠? 맞아요? 자, 근데 우리 가등기 잠깐 볼게요. 24번 가등기 있어요? 가등기 공동의 원칙이라고 써 있죠? 근데 가등기를 단독으로 가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있었죠?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의무자에 뭘 받든지 승낙선지 승낙을 안 해줄 수 있죠, 그죠? 그럼 법원에 가서 가등기에 따른 임시 판결 받을 수 있었죠? 그걸 가등기 무슨 명령? 가처분 명령 정본 가지고 단독으로 가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오른쪽에 보세요. 가등기 말소도 공동의 원칙이죠? 근데 가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가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있었잖아요. 에? 자, 우리 가등기 명의인이 자기 권리 인가물 첨부해서 단독으로 가서 말소할 수도 있고, 또 가등기 의무자나 이해관계인도 가등기 명의인의 뭘 받아서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서 가등기 말소할 수도 있다. 그러면 뭐가 끝나냐면 단독으로 하는 등기들이 다 끝난 거예요. 거기 책에 써 있다니까? 한번 가볼까요? 자, 책에. 자, 하나만 안 본 게 있어요. 판결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 뒤에 가보세요. 228조. 있어요? 아, 지금 단독으로 하는 거 다 봤네요. 자, 1번 상속 등기 써 있죠? 이거 단독, 공동? 상속. 아니, 단독. 지금 좀 전에 읽고 왔잖아. 근데 상속이 나오면 법인의 합병은 똑같다고 그랬죠? 그럼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어떻게? 단독. 여기는 안 나왔는데 유증이 있었죠, 유증. 그건 단독, 공동? 그건 공동. 자, 오른쪽에.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있었죠? 단독, 공동? 단독이죠? 여러분, 단독을 한 등기의 그 두 번째 줄에 말소 등기도 단독이에요.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도 단독이라고 써 있죠? 자, 여러분, 자, 그 표시 변경 등기 보세요. 1번에. 아까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 있었죠? 그거 어떻게 신청? 단독. 자, 2번에 아까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 있었죠? 이것도 어떻게 신청이죠? 단독. 근데 아까 19번에 권리 변경 등기 있었잖아. 전세금 증액 감액하는 거. 그건 단독, 공동? 공동 있었잖아요. 맞죠? 아까 멸실 등기도 단독이라고 했죠? 토지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도 단독이 있었죠? 자, 우리 가등기 공동의 원칙인데, 그죠? 단독으로 갈 수 있는 가등기 두 가지 있었잖아요. 자, 가등기 의무자가 신청에 협력해주지 않으면, 그죠? 가등기 권리자는 목적 소재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하는 법원에 가서, 그죠? 가등기 할 수 있다는 원인을 소명해서 가등기 무슨 명령? 그렇죠. 가처분 명령을 받아서 명령 정본 가지고 단독으로 가서 가등기 할 수도 있고. 그 뒷페이지. 가등기 의무자의 뭘 가져가서 승낙서를 받아서 단독으로 가서 가등기 신청할 수도 있고. 자, 그 2번은 가등기 말소죠, 그죠? 가등기 말소도 공동의 원칙이죠, 그죠? 근데 가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가서 하는 두 가지 있었잖아요. 가등기 명의인이 자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인가물 첨부해서 단독으로 가서 말소 등기 할 수도 있고, 또
디귿. 가등기 의무자나 이해관계인도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서 가등기 말소할 수 있다. 우리 8번 혼사불명했죠. 그 3번이 혼동이죠. 응? 2번이 사망이죠. 1번이. 맞아요? 2번이 무슨 불명? 그 소재 불명에서 공시최고에서 죄권 판결받아서 단독으로 가서 할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 9번에 신탁 등기 있어요? 자,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 등기는 누가 가서 단독 신청이다? 수탁. 그것만 말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단독으로 가서 한 등기 다 봤네요? 근데 하나만 안 본 거 있어요. 앞에. 자, 그것만 보고 이제 오늘 마칠 건데요. 자, 226페이지에 판결에 의한 등기 써 있어요? 네, 우리가 판결받아서 단독으로, 만약에요, 지금 단독으로 가서 하는 등기, 공동으로 하는 등기는 매년 시험이 나와요. 작년에도 시험이 나왔었어요. 작년에 시험이 나왔거든요. 작년 문제는 여러분 잠깐, 먼저 문제를 한번 잠깐 가볼게요. 작년 문제는 간단한 문제였었어요. 이거 잠깐 보세요. 예, 여기 지금 32라고 써 있죠, 그죠? 자,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 등기? 단독으로 가서 할 수 있는 등기를 고르라고 써 있잖아요. 창의 문제. 아까 가등기 명인이 자기 인감 첨부해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할 수도? 이게 단독이죠. 아까 여러분 수용 기억나나요? 수용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공동 단독. 단독이죠, 그죠? 근데 지금 근저당권, 채권, 채객을 감액 증액 있죠? 이게 권리 변경 등기잖아요. 이건 단독 공동. 공동이고. 아까 유증 있었죠, 유증. 이건 단독 공동? 공동이에요. 그 위에 두 개지 단독. 밑에 두 가지는 공동. 만약에 단순히 나오면 이렇게 단독 공동 이렇게 쭉 봤잖아요. 그게 나오고 조금 어렵게 나오면 지금 판결받아서 뭘 받아서? 판결받아서 단독으로 가는 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조금 쉽게 나오면 그냥 단순히 단독이냐 공동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좀 전에 지금 봤더니 잠깐 가볼게요. 지금 우리 단독으로 가는 등기, 아까 신탁 등기 단독이죠. 아까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이죠. 상속과 수용에 의한 소유권 등기 단독이죠. 근데 아까 유증은 공동이라고 했죠. 네, 자,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 단독이죠. 아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여기서 어디가 나와 있어? 그지? 여기 밑에 안 나와 있네.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도 단독이죠. 근데 권리 변경 등기는 단독이었어요, 공동. 공동이죠. 아까 전세금 증액함에. 맞죠? 자, 여러분, 말소 등기 공동이 원칙인데 아까 무슨 불명? 혼사 불명은 단독이죠. 가등기 공동이 원칙인데 가등기 단독으로 하신 두 가지 있었죠. 봤죠? 그죠? 가등기 말소도 공동이 원칙인데 아까 가등기 말소 단독으로 하는 두 가지 있었잖아. 좀 전에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아까 혼사 불명까지 봤고, 이제 다 봤는데. 자, 이제 판결 받아서, 뭘 받아서? 판결 받아서 이제 단독으로 가는 그걸 좀 보죠. 자, 이제 몇 가지 볼게요. 우리가요,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파는 사람 매도인이 의무자, 그죠? 매수인이 권리자, 공동으로 가야 되잖아요. 잔금을 치르는데 등기소에 공동으로 해요. 그 등기소에 가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하는데 이쪽이 등기소에 가는 의무 이행을 안 해주시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법원에 가서 뭘 받아서? 판결 받아서 우리가 단독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판결 받을 때는 대부분 권리자가 판결 받겠죠. 매수인이, 그죠? 근데 거꾸로 매도인이 판결 받아서 의무자가 판결 받아서 넘길 수도 있어요. 뭐냐면 아까 1가구 3주택인데 등기 인수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매수인이 안 가져갈 수 있죠, 그죠? 그럼 매도인도 의무자도 판결 받아서 단독으로 넘길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다 판결 받아서 가는 사람들은 승소한 자들이에요. 뭐 한 자라고요? 그래서 승소한 권리자, 의무자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승소한 자의 반대가 누구죠? 그렇죠. 패소한 자는 원칙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판결서는 승소한 자의 패소한 자에 대한 명령이기 때문에 승소한 자만이 가라라고 판결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모든 판결은 시점에 따라서는 다 확정된 판결이에요. 뭐 판결이라고요? 확정돼. 이 확정됐다는 것은 더 이상 법원에 가서 다툴 수가 없어요. 1심에서 확정이 될 수 있고 대법원 가서 확정이 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이 확정된 판결에 대립되는 게 요 가짜 나온 거예요. 가집행 선고 붙은 판결. 이거는 임시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이 자꾸 뒤집힐 수 있어요. 그래서 판결의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집행 선고를 붙은 판결서 가져가면 등기 아닌 등기를 각하시켜버려요. 확정된 거 가져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기소에 갈 때 판결 발 때는 이 확정된 판결서뿐만 아니라 확정된 증명서까지 갖다 줘야 등기해줘요. 다만 이 판결 내용이 채무자한테 송달됐는지 송달 증명서는 필요치 않아요. 그리고 자 볼까요? 이 판결은 확정된 판결 안에 모든 판결은 내용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확인, 이행, 형성. 그리고 세 가지 판결 중에서 우리가 지금 단독으로 가서 할 수 있는 판결은 지금 등기소에 가는 의무 이행을 안 해줘서 법원이 대신 의무 이행을 명하죠. 그죠? 그럼 이 세 가지 판결 중에서 이행이라는 표현이 나온 게 뭐죠? 이행 판결. 그래서 확정된 이행 판결만 단독이에요. 그리고 확인과 형성은 원칙적으로 공동이에요. 근데 이 형성 판결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갈 수 있는 대표적인 형성 판결이 하나 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죠?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도료 옆에 잠깐 가볼게요. 갑을병이 한 필지를 공동으로 이렇게 소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이 이렇게 토지를 분할해 가지고요. 이 도료 옆에다가 집을 짓고 살고 싶어요. 근데 분할은 협의 분할인데 협의가 안 되겠죠. 그죠? 서로 좋은 땅 찾아야 되니까. 그럼 재판상 분할을 부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갑이 원고가 돼가지고 재판상 분할을 부탁했더니 자 토지를 취득하는 공로가 요 순서대로 강화되라는 거죠. 그럼 도리 옆에 각 갖고 을 갖고 병 가져. 그럼 각각 요 부분을 취득하는 은이 계약했기 때문에 취득했어요. 판결 때문에. 이게 형성 판결이에요.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 떨어지면 각자 요 부분을 취득하는 것이 판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 부분에 대해서 단독으로 가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데 다음에 주의할 것은 아까 이행 판결은 승소한 자만 가지고 누구는 안 됐죠? 패소. 근데 이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는 갑이 원고로 주장해서 좋은 땅자에 승소했죠. 이 사람들은 나쁜 땅자에 패소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패소한 피고들도 이 부분은 자기 거라고 나와 있죠. 그 승소한 자는 승소한 부분 가면 되고 그래서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승소한 원고뿐만 아니라 패소한 피고들도 단독으로 가서 할 수 있고요. 자, 한 두 가지 정도 볼게요. 우리가 일반 금전 채권은 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있어요. 몇 년일까요? 10년이에요. 근데 이행 판결은 지금 판결은 법원에서 해주는 거죠. 등기는 등기에서 해주는 거죠. 등기소는 판결 받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자, 우리가 등기소 갈 때 여러 서류들 가져가죠. 그죠? 땅 문서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땅 문서, 집 문서. 그걸 등기필 정보라고 그래요. 자, 우리 등기필 정보는 매도인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매수인이 가지고 있어요. 매도인이 가지고 있지. 그래서요. 자,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갈 때는 자기 가지고 있으니까 이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승소한 권리자, 매수인이 단독으로 판결받아 갈 때는 권리증 땅문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좀 나와요. 다음 주에 이거 또 나올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자, 보세요. 교재. 자, 226조. 자, 단독 신청의 판결 볼게요. 거기다가 여러분 쭉 내려다가 거기 두 번째 줄 보세요.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 있어요? 예. 부동산 등기법 23조 4항은 이렇게 써 있나요? 거기 이제 단독으로 갈 수 있는 판결은 그 얘기예요. 226페이지.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부동산 등기법 23조 4항은 등기 절차의 이행이라고 써 있죠. 그죠?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의 등기는 승소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승소한 권리자나 의무자가 어떻게 가서 신청한다? 단독. 자, 그래서 오른쪽에 무슨 판결이라고 되어 있죠? 이행 판결입니다. 법 23조 4항의 전단의 판결은 의사표시 내지 의사진술을 명하는 이행 판결만을 의미하고 확인 판결과 형성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쭉 내려다가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뭐된 판결이라고 되어 있죠? 확정된.
그래서 23조 사항의 판결은 확정 판결임을 요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는 의사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랬다. 4번은 지금 안 봐도 되고요. 자, 5번에 무슨 판결 돼 있죠? 그렇죠.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에 해당되지만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 피고 불문하죠. 그죠? 불문하고 그 확정 판결서를 첨부해서 공유물 분할 절차에 따른 등기를 권리자, 의무자가 뭐 어떻게 신청한다? 단독으로 가서 신청하는데, 여러분 뒷페이지에 넓혀보기 있어요? 넓혀보기 몇 번 볼게요. 넓혀보기에 그 1번 볼게요. 좀 전에 본 거예요. 등기 절차는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느끼는 승소한 권리자, 의무자가 단독이죠. 그죠? 근데 공유물 분할 판결이죠. 그죠? 그것도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어떻게 신청? 단독. 자, 근데 3번. 땅 문서는 누가 가져가느냐 그 얘기죠. 그죠? 승소한 권리자는 매수인이죠. 그럼 등기필 정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승소한 의무자는 매도인이죠. 그럼 땅 문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때는 등기소에 제공한다고 돼 있죠. 그죠? 자, 4번은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는 나와요.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확정 시기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등기할 수 있고. 자, 4번 볼게요. 5번 볼게요. 법 23조의 판결은 무슨 판결? 그렇죠. 확정 판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정 증명서를 첨부한다. 그러나 송달 증명서나 집행문은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예, 거기까지만 지금 보세요. 이번 달은. 무슨 말겠어요? 예, 여기서 판결 받아서 단독으로 가서 하는 거 봤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문제 있죠? 문제 풀고 마칠게요. 오늘 문제, 저도 문제 하나만 주세요. 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저 문제가 하나가 없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볼게요. 등기의 사항 및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등기할 순서 기억나나요? 같은 거는 무슨 번호죠? 순위 번호. 동순위 있잖아요. 다른 거는 별구죠? 그럼 무슨 번호? 그래요. 접수 번호예요. 동순 별자. 우리 부기 등기 있었죠? 무슨 순위죠? 주등기. 부기 등기 사항과는 그 순서 있죠? 그죠? 여러분 구분 건물의 대지권 기억나나요? 대순위다, 대접. 대접이죠? 그럼 그 등기 순서는 순위 번호, 접수 번호. 접수 번호죠. 자, 4번에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효력을 발생하는 유증은 무슨 유죠? 포괄유죠. 자, 5번은 등기에 넘어오는 판결은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자, 무권 대리는 1, 2호가 아니고 3호죠.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 우의조 서류가 1, 2호가 아니죠? 9호죠, 9호. 역시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근데 8번에 관할 위반이 있죠? 이건 29조 1호죠? 이건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죠, 무효. 맞아요? 자, 9번 있어요. 소유권 이전처럼 가등기죠? 가등기는 추정력이 인정 안 되겠죠? 가등기는 순위 보존적 효력, 그것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효력은 하나도 없죠, 그죠? 물권 변동 효력이나 추정력 다 없죠. 자, 10번은 소유권 보존등기죠. 보존등기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추정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전 등기가 인정해줬죠. 자, 보세요. 2번 등기의 기관과 설립입니다.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 관할구역에 결정할 때 각 등기소를 관할 어떤 사람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해줬죠? 상급법원장. 거기 2번은 등기 사물의 양이 많아서 어느 등기소의 등기 사물 우임이죠. 그죠? 우임권자는 누구죠? 대법원장. 정대위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맞죠? 그리고 자, 3번은 등기관 지정권자 있었죠. 누구죠? 지방법원장. 그 권한자들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자, 등기부. 자, 1번 주의했네요. 전세권 나왔죠? 근데 전세권에 기한 이렇게 써있죠? 임의 경매라고 써있죠? 그럼 뭐에 대한 경매라고요? 소유권. 그러니까 어디? 갑구죠, 갑구. 근데 2번은 전세권 설정 청구권 가등기죠? 가등기는 어디다가? 전세권이니까, 전세권 가등기니까. 을구입니다, 을구. 다만, 우리 구분 건물에 대지권 있었죠? 101동 건물 표집이 있었죠? 거기에는 그 대지권의 목적인 뭐의 표시?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아파트 땅 전체적인 위치와 면적이 있었죠. 그죠? 그 소지, 지번, 지목, 면적이 있고. 여러분 사는 전유 건물 표집이 있었죠. 거기에는 뭐의 표시? 대지권. 대지권입니다. 그래서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이 나와 있죠. 대지권 표시입니다. 권리가 표시되어 있죠. 그죠? 자, 여러분 3번은 신청서죠. 신청서는 법원에 갔다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등기부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서 앞설 때는 보관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어. 근데 거기에 신청서가 아니고 등기부는 안 되죠. 그죠? 네, 등기부인지 신청서인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신청 적격. 보세요.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 있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는 누구를 권리자 의무자를 해요? 사단 재단이에요. 대표자가 아니죠. 사단 재단. 자, 신청 적격이 없는 사람이 어디죠? 읍면동. 시공고는 할 수 있었죠? 자, 조합명으로 등기할 수 없는 조합이 무슨 조합이죠? 민법상, 특별법상 조합, 농협을 할 수 있었죠? 자, 여러분 사립학교는 신청 적격이 그래 없다. 학교. 그래서 거기 읍면에 있는 민조태학교는 신청 적격이 없죠. 그죠? 자, 5번. 전세금 증액이죠. 증액. 전세권자가 등기 뭐죠? 권리자죠. 증액될 때. 응? 자, 우리 전세권 설정 등기죠. 그럼 전세권자가 등기 뭐죠? 권리자죠. 맞죠? 자, 유증이죠. 포괄 유증. 단독, 공동. 유증은 무조건 공동이지. 상속이 단독이고. 맞아요? 포괄 특정할 수 다 공동이잖아요. 자,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증액 감액 변경 느끼셨죠? 이건 권리 변경 느끼잖아요. 그럼 단독, 공동. 공동이고. 5번. 단독으로 가서 할 수 있는 판결이 있죠? 가집행 선고예요, 확정이에요? 확정 판결이고. 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판결이 있죠? 그 확인인가요? 이행? 이행 판결이죠. 확정된 이행 판결. 맞아요? 예, 고생들 했어요. 예, 오늘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요거 오늘 그 보물노트에 왼쪽에 1, 2번 본 거거든요. 다음 주에는 그 3번에 우리 4번에 신청서에 필요적 기록사항이 있고 뭐가 있죠? 임의죠. 그죠? 그리고 첨부서면 어떤 등기할 때 어떤 첨부서를 가져가고 첨부서를 가져가지 않고 그거 보고. 그리고 등기 아닌 등기를 거부하는 게 뭐죠? 카카. 그럼 다음 주에 그거 보면 돼요. 그 옆으로 본 거. 그럼 이제 다음 주에 그거 나올 거예요. 그거 보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또 힘들고 그러는데, 우리 자꾸 와서 드려야죠, 그죠? 그래야 여러분이 기억이 많이 나세요. 까먹은 거 괜찮아요. 까먹으면 자꾸 반복하면 되니까. 볼까? 자, 오늘 한마디 외치고 마칠게요.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자, 나는 반드시 합격! 한다. 예, 고생들 많으시고 고맙습니다.